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지영석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무릎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지는 않으셨나요? 그 짧은 동작 하나에도 얼굴이 찌푸려지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으셨는지요? 가볍게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집안에서 몇 걸음만 옮겨도 관절이 묵직하게 아프고 무언가에 기대어야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순간들. 혹시 계단 앞에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그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거나 첫 발을 디딘 후 두세 칸 만에 무릎이 뻐근해서 다시 쉬어야 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제는 당연한 통증처럼 느껴지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진 않으셨나요? 혹시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저도 사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몸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 바로 무릎의 묵직한 통증이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다리를 펴기도 힘들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몇 번을 주물러야 겨우 한 걸음 뗄 수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오래 있다가 일어날 땐 무릎 주변이 뻣뻣하게 굳어서 처음 몇 걸음은 절뚝거리며 걷는 게 일상이었죠. 진료실에서도 집에서도 계단을 오르거나 차에서 내릴 때마다 무릎에 느껴지는 쿠쿠. 수시는 그 통증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땐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나이가 된 건가 앞으로. 평생 무릎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나 지금 생각하면 조금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당시엔 정말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올해로 91세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팡이 없이 걷고 하루 종일 진료실에 서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벼운 산책도 즐기고 때로는 손주들과 시장에도 함께 나갑니다. 무릎에 붙이던 파스도 늘 챙기던 진통제도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90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활기차게 지내세요? 무릎 통증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최첨단 치료기기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확실히 피하고 무릎이 좋아하는 습관을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건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91세인 제가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고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실제로 검증해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치료나 어려운 운동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피하고 대신할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지금 겪고 있는 무릎 통증이 훨씬 덜할 수 있고 앞으로 무릎 상태가 악화되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누적된 자극이 수년 뒤 여러분의 무릎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의 작은 실천 20년 뒤에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무릎에 독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행동.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반복해오던 이 세 가지 행동만 조금씩 피하셔도 당신의 무릎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단 앞에서 주저앉던 무릎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뻣뻣함이 서서히 풀어지며 이젠 진짜 못 걷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무릎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더디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가야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증 없이 오래 걷고 지팡이 없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단순히 정보로만 듣지 마시고 실천의 시작점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바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무심코 하고 있는 자세 쭈그려 앉기입니다.
익숙하죠? 김장할 때, 청소할 때, 신발 신기거나 물건을 줍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세가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릎이 아픈데도 쪼그려 앉는 걸 반복한다는 건 이미 아픈 관절에 매일 망치를 몇 번씩 더 내리치는 것과 같다고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아무리 병원 치료를 받아도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무릎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사로 있으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쪼그려 앉는 게 편하더라고요. 청소할 때도, 장 볼 때도, 김장할 때도. 오래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덜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편한 게 꼭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게 느껴져도 그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은 점점 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을 120도 이상 굽히게 만들고 체중이 집중되면서 관절 내 연골에 전달되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무려 78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관절 자체를 지속적으로 눌러서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즉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잠재적 파괴 습관인 셈이죠. 물론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해 오셨고 습관이 되다 보니 그게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은 정직합니다. 불편한 자세는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무릎 통증이 말없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겁니다. 무릎 연골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겉으로는 잠깐 불편한 정도로 느껴질 수 있어도 속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관절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골이라는 말랑한 쿠션이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면 이 연골이 점점 더 얇아지고 마찰이 심해지며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거의 맞닿을 듯 부딪히게 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뻣뻣함이나 욱신거림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누적되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 뚜둑 소리가 나고 이내 부기나 열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일상적인 보행조차 힘들어지고 지팡이나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불편을 참고 계속 쪼그려 앉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정선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작고 부지런한 체구를 가진 정말 살림을 꼼꼼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매년 김장철만 되면 혼자서 가족 1년치 김치를 담그실 정도로 손이 빠르고 야무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양념을 바르고 배추를 버무리고 통에 담는 모든 과정을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그 자세로 해오신 거죠. 처음엔 단순히 무릎이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장을 마친 다음 날에 무릎이 퉁퉁 붓고 열감이 올라오고 걷는 것도 어려워져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도 절뚝거렸고 무릎을 구부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엑스레이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관절 간격도 비정상적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퇴행성 관절염, 즉 수년간의 잘못된 무릎 사용으로 인해 관절이 노화되고 손상된 상태였던 겁니다.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장 좀 한다고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매년 해오던 건데 이렇게 무릎이 나빠질 줄은 몰랐네요. 그분처럼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세대에게 이런 문제는 너무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선자 여사님의 사례는 지금 우리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정선자 여사님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소박한 말이었습니다. 여사님, 쪼그려 앉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60년 넘게 무릎을 진료해온 의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능하면 김장하실 때는 바닥에 앉지 마시고 낮은 의자나 튼튼한 스툴을 준비해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릎이 90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무릎 관절은 90도 이상 굽혀지는 순간부터 연골 사이에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며 관절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연골이 닳기 시작한 상태에선 이런 자세 하나가 통증을 심화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빠르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일할 땐 항상 무릎 각도를 의식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건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무릎을 보호하는 생활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선자 여사님은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겠어요, 선생님. 김장이고 뭐고 무릎이 먼저죠. 그날 이후 여사님은 수십 년간 몸의 밴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김장철엔 딸과 손주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고 직접 하실 땐 반드시 낮은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셨습니다. 쪼그려 앉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제 말이 떠올라 90도 이상 무릎을 접지 말자는 원칙을 스스로 지키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여사님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뚝이던 걸음걸이는 훨씬 가벼워졌고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도 힘겹지 않게 스르르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딱 이것만 바꿨는데 무릎 통증이 반 이상 줄었어요. 밤에도 덜 아프고 덕분에 잠도 잘 오고요. 그 말씀을 하시며 여사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무릎이 말없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구나. 단 하나의 습관,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동작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그분의 무릎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사님의 일상 그리고 남은 인생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뭐가 문제야? 운동도 되고 엘리베이터보단 건강에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50대, 60대 분들 중에는 일부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운동이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평범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지보다 훨씬 크고 직접적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내 체중의 46배에 달하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그 말은 곧 연골이 닳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것은 이미 약해진 무릎을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릎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계단은 운동이 아니라 조용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공간이지만 사실 무릎 관절에는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고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릎이 우리 몸 전체를 위로 끌어올려야 하므로 근육과 인대에 큰 부담이 가고 내려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에는 우리 몸의 체중이 무릎 관절에 최대 46배나 되는 하중으로 그대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 계단을 내려올 경우 순간적으로 무릎은 240kg 이상의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무릎 속이 연골과 관절 사이를 직접적으로 누르고 짓누르는 파괴적 압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몇 층씩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 하중이 고스란히 반복된다면 이미 약해진 무릎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특히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한 분들 혹은 이미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계단 충격이 쌓여서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의 마모 속도를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단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구조적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운동 삼아서 계단 일부러 오르내려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쓰는 게 건강에 좋다길래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하루 몇 층씩 계단을 걸어 다니는 것을 하루 일과처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계단 운동이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관절 파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것은 연골 마모를 가속화시키고 관절 내 충격 흡수 기능을 약화시켜 염증, 통증, 붓기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무릎이 받는 하중을 스스로 조절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에 이상이 있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무릎 상태에서는 계단이 운동이 아니라 고통의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단 운동보다는 평지 걷기, 수영, 고정식 자전거 같은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운동으로 바꿔주세요. 운동도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오랜 시간 스스로 건강을 지켜오신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 80세 김용식 할아버지셨습니다. 정말 인상도 단정하시고 체력도 남다르신 분이셨어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수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아파트 2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거의 타지 않으셨고 그걸 일종의 생활 속 등산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분 말씀입니다. 젊을 땐 산도 탔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내 산이에요. 하루 2번씩 오르내리면 땀이 나고 몸이 개운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 안쪽이 찌릿찌릿하게 쑤시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심해지고 밤엔 통증 때문에 잠까지 설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에 오셨고 제가 진료를 하면서 무릎을 눌러보니 한쪽 관절 부분에서 뚜렷한 압통과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MRI 촬영을 진행한 결과 무릎 연골이 상당 부분 닳아 있었고 관절 사이 간격이 줄어들며 손상 부위의 염증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MRI 결과를 보고 무척 놀라셨습니다. 운동한다고 한 건데 이게 도리어 무릎을 망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아주 성실히 해오셨습니다. 다만 지금의 무릎 상태에서는 그 성실함이 오히려 관절엔 독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젠 무리한 계단보다 무릎을 쉬게 해주는 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제가 김용식 할아버지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60년 넘게 무릎을 진료해온 의사의 깊은 고민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계단은 잠시 쉬어두시고 평지에서만 걸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걷는 시간 자체는 줄이지 마세요. 걷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운동은 무릎 회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그 방식이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근처 공원처럼 평평한 길을 하루 30분씩 천천히 걷도록 권했습니다. 오르막도 내리막도 피하시고 보폭을 줄이고 무릎이 덜 굽혀지도록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죠. 또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게을러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무릎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요. 2달쯤 지났을까요? 김용식 할아버지께서 다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동작도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괜히 아파트에서 운동한다고 기를 쓰고 계단 오르내렸던 제 자신이 좀 미련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건 회복의 증거이자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제가 권해드린 대로 계단은 과감히 피하고 집 근처 평지를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던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걷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예전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이 언제 또 욱신거릴까 걱정됐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김용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그 열정이 오히려 내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과 몸에 대한 배려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용하지만 정작 제일 무심하게 다루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앉고 일어나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묵묵히 우리 몸을 버텨주는 고마운 관절이죠. 하지만 그 무릎도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얇아지고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혜롭게 아껴줘야 오래 쓸 수 있는 관절입니다.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양제를 먹거나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고 현명한 선택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릎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 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당신의 무릎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일상에서 무릎을 많이 쓰는 분들이 흔히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죠.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온돌방에서 밥을 먹을 때 또는 설거지 후 바닥에 앉아 물건을 정리할 때처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는 자세가 한국인의 생활 문화엔 참 익숙합니다. 또 요즘은 건강을 위해 홈트레이닝이나 요가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무릎을 꿇거나 무릎에 체중을 실어버리는 동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온몸을 지탱하는 플랭크 변형, 동작이나 종아리를 깔고 앉는 아기 자세, 또는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런지 자세 등 이런 동작들은 연골이 약해진 무릎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얇아져 있거나 이미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무릎뼈 아래쪽에 충격이 직접 가해지면서 염증과 연골 마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무릎은 내부에서 고통을 기억합니다. 단 몇 초 동안의 꿇는 자세가 수일 혹은 수주 동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많은 환자들이 몸으로 겪고 찾아오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동작은 통증이 있는 분들에겐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자세입니다. 특히 연골이 얇아지기 시작한 중년 이후에는 이 무릎 꿇기 자세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릎은 연골이라는 쿠션이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은 점점 탄력을 잃고 얇아지며 마치 스펀지가 마르고 납작해지듯 충격 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충격 흡수가 거의 불가능한 무릎에 직접적으로 체중을 실어 눌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연골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여유 공간이 무너지면서 뼈와 뼈가 맞닿아 마찰을 일으키고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며 심하며 한 번의 동작만으로도 통증과 붓기, 운동 제한이 생기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무릎 꿇기 한 번이 연골이 약해진 사람에겐 몇 달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5세 김화자 여사님 참으로 단아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일상이자 삶의 중심이었죠. 여사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족의 건강과 하루의 평안을 빌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웠지만 문제는 바로 그 자세에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마다 무릎 안쪽이 뻐근하게 아프고 계속해서 뻘겋게 붓는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참고 넘기셨지만 점점 무릎이 굽히기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통증에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죠. 진료실에 앉으신 여사님의 무릎을 살펴보니 양쪽 무릎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관절 주위에 염증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을 살짝 눌렀을 뿐인데도 아이고 하고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실 만큼 예민한 통증이 있었죠. 저는 여사님의 기도 습관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에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반드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화자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기도는 꼭 계속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시는 그 기도, 그 마음과 정성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자세는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기도하는 자세조차 무릎에 해롭다는 걸 미처 생각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도는 똑같이 하시되 이제는 바닥이 아닌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두 발은 바닥에 편안히 두고 무릎은 90도 각도로 유지하시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모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하는 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의 무릎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고 이 자세는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은 같고 무릎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사님은 눈을 살짝 붉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괜히 내 몸을 힘들게 했던 거네요. 그렇게라도 하면 제 무릎도 조금씩 나아지겠죠? 저는 자신 있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의 무릎은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요가나 홈트레이닝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하신 좋은 습관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무릎에 해로운 동작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거나 무릎을 깊게 구부린 채 상체를 숙이는 자세 또는 무릎 꿇고 앉아 뒤로 눕는 동작들은 이미 연골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동작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무릎 안쪽 연골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무릎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무릎을 쓰는 운동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운동으로 바꿔주세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왜 허벅지일까요? 무릎이 약해지면 그 위에 있는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대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허벅지에 힘이 생기면 무릎이 혼자서 체중을 버텨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훨씬 덜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또는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만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께도 매우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운동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육을 써서 하느냐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동은 당신의 무릎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직접 무릎을 쓰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보호해주는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무릎은 곧게 편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약 30도 정도 올렸다가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걸 하루에 1015회 양쪽 다리 각각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이 서서히 강화되면서 무릎 관절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체중 부담을 나눠 갖게 되고 그 결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줄고 붓기가 빠지며 통증 자체가 완화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죠. 무릎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도 무릎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없어도 단 5분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줄이고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3가지. 이건 제가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번 이상 강조해왔고 직접 실천의 효과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무릎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쪼그려 앉기. 단순해 보이지만 무릎 관절에 수배의 압력을 가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둘째,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체중의 46배가 실리며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 기도나 요가 자세, 홈트레이닝 등에서 무릎에 체중을 실으면 이미
약해진 연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릎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외면하고 자칫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 악화, 수술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만 피하고 생활 속에서 바르게 바꿔주기만 해도 무릎은 놀라운 회복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무릎이 바뀌면 삶의 리듬과 기분, 자신감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팔이나 발목처럼 금방 회복되는 부위가 아닙니다. 무릎은 우리가 매일 걷고 앉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복해서 사용되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무릎 관절 안에는 혈관이 거의 없고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즉, 한번 닳거나 찢어진 연골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술 없이 나아지길 바라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지만 이미 손상된 무릎은 아무리 좋은 약이나 주사를 맞아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고치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쉽고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죠. 하지만 무릎은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특별히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리 아끼고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10년, 20년 뒤에도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걷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을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지금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좋아지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계단 앞에서 멈칫하지 않아도 되며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도 기분 좋은 계획이 됩니다. 무릎이 좋아하면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생각조차 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무릎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그동안 고생만 시켰던 무릎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해주세요. 딱딱한 바닥보단 푹신한 신발을, 무리한 자세보단 안정된 움직임을, 무관심보단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무릎은 분명히 반응해 줄 겁니다. 고통을 덜고 움직임을 되찾고 당신이 다시 인생을 걷고 싶어지게 만들어줄 겁니다. 올해로 91세인 저도 해냈습니다. 한때는 아침마다 무릎을 주물러야 겨우 일어났고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서야 했던 제가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걷고 매일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싼 치료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릎이 좋아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이 아프고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일 뿐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그건 반드시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꼭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바로 그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큰 응원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주변의 가족,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분들께도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공유 한 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겐 병원에 가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보를 나눌 때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무릎을 살리고 삶의 리듬을 다시 되찾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무릎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공유,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 주위에도 말은 안 하지만 매일 밤 무릎을 주무르며 잠드는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계단 앞에서 멈칫하는 친구 일하다가 쪼그려 앉아 무릎을 움켜쥐는 동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전하는 이 정보 하나가 그들의 무릎 통증을 줄이고 다시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건강을 병원에 데려가야만, 치료를 도와야만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정보 하나 가진 자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작은 손끝으로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그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걸음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 걷고 오래 웃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영석 박사가 응원합니다.